배가 고팠어요. 배부르게 먹어도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이야기하는 단호TV의 제시. 마스터 코치 베니 코치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단호앱에 식단 챌린지 있는 거 아시죠? 그 식단 챌린지에 식단을 올려드리면 그걸 보고 어떤 부분을 더 보완했으면 좋겠는지 저희가 피드백을 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단호TV 구독자분들이 무려 554분이 1,100개가 넘는 식단을 인증을 해주셨어요. 빰빠밤! 설령 식단 챌린지에 참여를 안 하신 분들도 사실 이번에 저희가 보니까 되게 비슷비슷한 공통점이나 패턴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전반적인 피드백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고 유용한 팁 많이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먹었는데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포만감이 좀 안 들어가지고 나중에 막 프로틴바 하나 먹고 떡 하나 먹고 이랬어요. 이런 분들이 또 되게 많으셨어요. 네.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다이어트 하면서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건강하게 차려 먹고 분명 그땐 되게 맛있고 건강하고 뿌듯하다 했는데 1시간도 안 돼서 막 꼬르륵거리는 그런 경험? 사실 이 포만감이 위가 이렇게 찬 포만감도 있는데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탄수화물을 먹으면 나와요. 그 애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배부르니까 그만 먹어라는 신호를 보내주거든요. 호르몬이 나오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잘 먹는 거랑 천천히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식사에 탄수화물이 있어야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예요. 식사를 올리신 분을 보니까 다시마 국수가 탄수화물이 거의 없는 식품으로 알고 있어요. 칼로리. 이게 탄수화물 1g 미만이니까 다 식이섬유 덩어리? 네, 그래서 탄수화물이 없는 식사이다 보니까 금방 꺼지는 거죠. 몇 시간 후에 떡 하나랑 프로틴바 이렇게 드신 거는 어쨌든 한 끼 구성으로는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봐서 잘 드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한 끼를 나눠 누나 먹었다. 먹었다. 네. 샐러드를 시켜 드셨는데 이것도 포만감이 빨리 꺼지셨대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샐러드를 한 끼 식사 대용으로 하는 걸 전 추천하진 않아요. 오히려 다이어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평소 먹는 거에 양을 반을 줄이고 샐러드를 추가로 먹는 거. 샐러드는 사실 오늘 너무 가볍게 먹고 싶다, 배가 안 고프다 할 때 샐러드를 대용으로 먹는 거지 샐러드가 한 끼 식사가 되기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대부분 우리가 사 먹는 샐러드 안에는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 되게 적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샐러드를 가지고 포만감을 기대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미니볼이라도 하나 같이 먹는다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건강한 음식을 배부르게 먹어도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질문 주신 분은 버섯, 두부, 오이 막 이렇게 단백질 바까지 건강한 걸로 먹었는데 이제 많이 드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먹는 거는 너무 과한 건 아닌가? 괜찮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은 근데 사진 보니까 탄수화물이 없네요. 식이섬유를 엄청 많이 드셔서 그렇지 저 이 정도는 잘 드셨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저도 뭐 버섯 전골 먹는다 그러면 이 정도 먹을 것 같은데요? 단백질 바를 먹기보다는 전골이랑 같이 잡곡을 다양하게 섞은 현미밥을 드신다든지 했으면 조금 더 밸런스가 좋지 않았을까? 전날에 과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에 아침, 점심을 생으로 그냥 굶으시고 저녁을 드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특히 제가 가져온 이분은 전날 떡볶이를 많이 먹어서 배가 안 고파서 출근부터 퇴근까지 물만 마시다가 첫 끼이자 마지막 끼니를 이제 사진 찍어서 올리신 거예요. 굶으면 몸이 저장하라고 해서 살을 찐다. 반대로 12시간 공복하면은 살 안 찐다.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저는 되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하루 전체 양을 잘 조절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오늘 양을 잘 조절을 못했다? 초과했다? 그런 다음날 양을 다시 맞춰서 조절하고 그래서 한 주의 양을 조절하는 거 이렇게 균형 잡아가시는 거는 좋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식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내가 배고픈데도 막 억지로 먹고 싶은 걸 참고 막 내 욕망을 억누르고 막 안 돼 먹지 마 돼지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막 억압을 시키는 그게 잘못된 거다. 어떠다가 살다 보면 과식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다음날 난 어제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 밸런스를 조절을 하고 가볍게 저녁 한 끼 먹어야겠다 이렇게 했을 때 내 몸과 마음이 둘 다 찬성 이러면 괜찮은 거예요. 식단을 보니까 탄수화물도 오트밀로 이제 잘 챙겨주시고 단백질, 식이섬유, 채소도 알록달록하게 잘 챙겨 드셔서 이렇게 다채롭게 챙겨 드시는 거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외식 식단을 또 이렇게 열심히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요즘에 이제 외식은 많이 못 하시고 맞아요. 배달 음식을 많이, 저도 배달 음식 많이 먹는데 해구 좀 많이 배달을 하시죠? 배달 음식 드시죠? 배달 직접 하시진 않겠죠? 배달 음식 많이 드시죠? 네. 죄송합니다. 근데 또 이번 식단 일기에서 많이 드러난 패턴이요. 배달 음식을 뚜껑만 열어서 바로 찍고 인증을 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마치 리뷰 이벤트 하듯이. 네, 마치 그 배달의 리뷰 이벤트 뭔지 알죠? 올리면은 알죠. 네, 스파게티 하나 공짜로 오고 이런
이런 거 마음이 되게 다급했던 게 느껴져요. 이런 배달 음식은 약간 초점도 좀 안 맞기도 하고 약간 막 찍고 먹어 막 이렇게 드시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배달 음식을 식사일기 쓴 것 자체는 너무너무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사실 안 찍고 싶잖아요. 축소하고 왜곡해서 찍고 싶고 은폐하고 싶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솔직하게 찍으신 건 너무 잘했다? 그런데 조금만 식욕을 가다듬고 접시에다가 오늘 먹을 음식을 덜어서 맞아요. 그 덜은 양을 찍어서 인증을 해주시면 훨씬 더 포만감 조절에 도움이 된다라는. 많이 덜어도 괜찮아요. 그래요. 양껏. 왜냐면 이게 심리적인 건데 그냥 피자 한 판 있고 떡볶이 있고 막 스파게티 있고 야 얘들아 먹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집어 먹으면 내가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모른다는 거는 바꿀 수도 없다는 거거든요. 습관을. 혹시 한 가득 담더라도 아 이렇게 많은 양의 음식이 지금 내 위에 들어가겠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먹는 거는 맞아요. 심리적인 조절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접시를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 좀 보세요. 되게 알록달록 이쁘죠? 네. 근데 저는 딱 봤을 때는 사실 특별히 문제된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탄단지가 한 번 눈에 딱 보이고 다만 조금 과일이 많다 했는데 여러 그 식당들을 보니까 사실 과일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단오블리들이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제철 복숭아. 코치님 딱복인가 물복인가요? 저는 물복입니다. 복숭아도 많이 드시고 또 이제 가을 되니까 무화과도 조금씩 식단에 그쵸.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이 먹는 게 바나나. 아 맞아요. 많이의 기준은 사실 제 기준에서는 하루에 사과 하나 정도 먹거든요. 매 끼니의 과일을 먹는다거나 요거는 조금 과하게 느껴지는데 베니코치님 어떠세요? 과일은 살 안 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과일도 많이 먹으면 살이 찝니다. 사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뭐 어떤 음식이든 과하면 살이 찌죠. 특히 이제 과일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의 하나로 봐야 돼요. 그래서 마치 내가 밥을 먹고 나서 식후에 과일로 이렇게 드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럼 약간 밥을 한 번 더 먹는 듯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식사에서 탄수화물이 좀 적었다 하면은 과일로 그 탄수화물을 대체해 주시는 건 좋은데 먹을 양만큼의 탄수화물 먹고 또 추가적으로 과일을 먹는 것은 우리가 감량할 때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저는 복숭아나 무화과처럼 제철 과일들은 식단에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 너무 좋은데 왜냐면 그 제철 과일들이 제철인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 시기에 수확해서 자연이 준 영양분과 맛을 알차게 갖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조금씩 즐겨주시는 건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음 포인트에서 저희가 발견한 거는 또 계란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질문하신 분은 아침에 2개, 점심에 하나 이렇게 해서 하루에 3개 드셨는데 계란을 많이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이것 때문에 이제 걱정하시는 건데 사실 어떤 내가 질환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제한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은 그냥 편하게 드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콜레스테롤 섭취량이 300mg을 제한했었다가 2015년도에 콜레스테롤 섭취가 이제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이는데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철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콜레스테롤 과다 걱정 때문에 계란을 제한해서 먹을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자, 또 이제 있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먹덧중이라고 하시는 임산부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경험담과 함께 팁을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먹덧이 진짜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막 토 나올 것 같은데 뭐라도 먹어야지 이게 억눌러지니까. 근데 아무거나 먹으면은 메스꺼워요. 딱 그 시점에 그 음식을 먹어야만 이 토가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음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막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토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편의점에서 파는 참치 삼각김밥을 먹어야 되겠는 거예요. 좋아서 먹는 게 아니라 그것만 내 지금 토를 억누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막 뛰어나가서 사가지고 와서 막 먹고 일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럴 때가 있었죠. 근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식사일기를 찍어주셔서 일단 칭찬을 드리고 제가 경험자로서 먹더실 때 팁을 좀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특정 냄새가 강하게 느껴지는 음식은 최대한 피하세요. 그리고 톡 쏘고 청량감을 주는 탄산수 같은 음료가 입덧을 많이 완화시켜주고요. 그리고 바삭바삭 씹을 수 있는 거 있죠. 그런 거를 끊임없이 계속 먹었거든요. 저는 그때 단호샵에서 인절미 과자 먹었어요. 왜냐면 칼로리도 좀 낮고 단맛도 아예 없고 그래서 단 음식, 짠 음식 이런 거보다는 신맛 나는 음식이 조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아까 그 탄산수에 레몬즙을 섞어가지고 레모네이드 해서 먹기도 했었어요. 근데 진짜 심할 때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도 그냥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때 땡기는 거 드시고 싶은 거 조금 드시는 게 사실 제일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끝이 있는 맞아요. 싸움이고 끝나면 다시 관리하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1100개가 넘는 식단 중에서도 특별히
특별히 눈에 띄었던 너무 칭찬해드리고 싶은 식단들을 가져와 봤어요. 짜잔! 이분은 이 아스파라거스 소고기 말이 간혹 레시피북에도 소개가 됐었고 그 피플리님이랑도 같이 만들어 먹었던 건데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셨어요. 지금 포크랑 나이프 들 뻔했어요. 이렇게 식단 일기를 디테일하게도 써주시고 먹은 음식과 식사 시간과 감정까지 다 갑벽하게 써주신 이분께는 식단 일기 만렙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상 있나요? 상? 그러면 더 크게! 두 번째 상은 플레이팅 5성급 상이라고 단호TV의 푸드 스타일리스트로 모시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플레이팅을 자랑해주신 분께 드리는 상인데요. 이분입니다. 와, 이거 뭐야? 너무 예쁘다. 아니 약간 그 호텔 음식 사진 촬영해 놓으신 것 같아요. 붕어 삶아코도 드셨다고. 아니 위에 것만 봐야 될 것 같은데. 계란 부분이 커서 양이 엄청 많았다. 사이다도 같이 먹어서 더 배부르다. 그리고 후식으로 붕어 삶아코도 먹었고 간식으로 허니버터 아몬드도 먹고. 플레이팅상! 세 번째 상은 이 시대의 양심인 상인데요. 외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떳떳하게 식사일기를 작성해주신 분. 오, 이분 페퍼로니 피자 사진을 정말 완벽하게 맞아요. 항공샷. 그래서 상하 좌우 여백을 똑같이 동일하게 남겨주셨어요. 그 다음에 드릴 상은 감성이 겉바속촉상입니다. 우리가 식단 피드백을 이제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납득이 되는 이 상은 바로 비 오는 날 김치전 2개 반 드셨다고 올려주신 분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감성은 이 점에 있어요. 심지어 비 와서 쉼표 김치전 2개만 먹었어 점점 맥주랑 점점점. 그리고 이 사진 위에 레이오버 해주신 이 글씨 비 오잖아. 비 오잖아. 비 오잖아. 먹어야지. 누가 안 먹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너무 납득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상을 안 드릴 수 없었습니다. 비 오면 먹어야지. 지금 비 오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오네요. 오늘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식사의 일기를 피드백을 해봤고 열심히 해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고 싶은 식사일기는 가져와 봤어요. 내 식단을 보고 내가 뭘 먹고 있는지 인지하는 게 시작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이 필요한 것이고 기록을 하다 보면 거기서 변화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고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식단 피드백 드리는 챌린지는 끝났지만요. 이제 스쿼트 챌린지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 자세를 코칭하는 이런 시간도 또 마련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럼 공약을 걸겠습니다. 코칭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100명 이상 남겨주시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디 다음 코칭 시간 있길 바라며 안녕!